네, 영화나 시리즈물을 과학적으로 몰입해보는 시간, 과질러의 과몰입. 네, 오늘은 다큐멘터리 빙하를 보고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신진아 박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의 과거가 궁금한 빙하학자 신진아입니다. 오! 자, 옆에 누구시죠? 네, 말 많은 과학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이거 찍는 거 저희가 3월에 이 다큐멘터리가 3월에 나왔어요. KBS에서. 그랬는데 이거를 그때 딱 찍기에는 뭔가 아쉽다. 진짜 미친 듯이 더운 여름날에 이 빙하과학자 두 분, 마침 또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아는 빙하과학자 두 분이 딱 이 두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해가지고 3월에 이야기했던 걸 지금 네. 이제 4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약속을 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기다리셨죠? 이 시간에? 네. 어색한데? 진짜 네. 그 신다 박사님도 네. 굉장히 기대가 컸고 이걸로 과연 또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로 네, 네. 이렇게 네. 좀 와서 방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기대가 크고 어떻게 변신할지 이따가 궁금합니다. 아,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신진아 박사님이 진짜 너무 재밌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기대감을 키워놓고 이제 이상한 모습 보이면 재밌겠죠 아무래도. 이제 네. 본격적으로 그냥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컨텐츠 이름을 한여름의 빙하 다큐 같은 소리라고 좀 강력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여기가 지금 대전의 과학카페 쿠아잖아요. 지금 저희는 사실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한 환경에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빙하 옆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큐 빙하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다큐멘터리 빙하는요. KBS에서 제작된 3부작 다큐멘터리고요. 2024년 3월 7일부터 3주간 방영이 됐고 이 빙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간단하게 어차피 뒤에 쭉 얘기하겠지만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얼음님은 이 빙하 다큐 3부작 네. 다 보고 어땠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공영방송이 정말 감사하다. 공영방송의 존재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진짜 KBS잖아요. 네. 로그인도 안 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로그인도 안 하고 이 다큐를 3부작짜리를 그냥 볼 수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기 쉬운 어떤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연예인분이 네. 배우분이 네네. 나레이션을 하고 지승현 배우님.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빙하를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네. 다뤄준 이 빙하 다큐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빙하를 연구하셨던 분이기 네. 때문에 또 이거를 너무 네. 재밌게 보셨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이걸 과연 어떤 얘기가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빙하에는 수많은 얘기가 있거든요. 네. 빙하 자체의 규모에 대한 문제도 있고 네. 아니면 빙하에 들어있는 무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앞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보는 게 너무너무 기대가 됐고 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 좋은 평. 그러면 네. 이제 신 박사님은 아, 네. 왜 대답을 못하세요? 왜? 네. 아, 저는 그냥 이 정도까지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 일단 빙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되게 많이 나와서 좋았긴 한데 네. 스토리가 약간 좀 과하게 들어갔다라는 느낌이 좀 약간 들었어요. 과하다는 말은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면은 그게 아마 이 편에 아마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빙하라는 것이 지구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나는 이야기에 너무 좀 과하게 좀 해석이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불편했다. 이 불편했다. 과학자였어. 아. 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빙하 알못입니다. 네, 모릅니다. 근데 3부작을 보고 나서 한 부 한 부씩 딱 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부는 왜 빙하랑 땅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2부는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무슨 학습 시간에 대승 뭐 지구과학 시간에 그냥 틀어줘 놓고 선생님 나가시고 니네들 봐 라고 하는 수준의 맞아요. 뭔가 학습 영상 같았고 맞아요. 네, 3부는 빙하가 녹아서 너네들 위험해를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정말 간접적이어서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네, 제 솔직한 이건 저의 평입니다. 네. 까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네. 코멘터리를 넣는 순간 확실히 빙하를 재밌게 듣기 쉽다. 네, 요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빙하 다큐멘터리를 지금 이 영상 보기 전에 보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각 회차별로 1부, 2부, 3부에 나눠서 예고편을 먼저 짧게씩 보고 네.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1부 예고 영상 한번 볼게요. 자, 1부는
빙하 숨겨진 세계라고 합니다. 왜 숨겨진 세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끝까지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마지막에 소리 그르륵 그르륵 거렸던 소리 들으셨죠? 이 다큐멘터리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빙하가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빙하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빙하가 움직이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빙하가 살아있다는 표현 두 분 동의하세요? 네. 신 박사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빙하의 정의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빙하는 이제 극지역에 눈이 연속적으로 이제 거기는 1년 내내 눈이 계속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눈이 연속적으로 쌓이고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일정한 온도에 유지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장자리에서는 빙하가 이제 깨지는 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깨진다고 해서 이제 기후 위기다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왜 깨지는 것으로 기후 위기의 이야기를 나오냐면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깨지는 게 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지는 게 당연히 깨지는 건데 네.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깨지니까 하고 이제 쌓이는 것과 깨지는 게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되는데 네. 이제 온도가 너무 따뜻해지니까 깨지는 게 더 많아져서 이 유지되는 양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보여야 돼요. 그죠. 얼음님은요? 네.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다 보고 나면 네. 왜 살아있다고 얘기하는지 감이 오죠. 이걸 그쵸. 3부까지 다 보면 왜 빙하가 살아있고, 그리고 빙하가 그러면 죽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맞아, 다 맞아. 보고 나니까 사실 아. 저는 생물이나 이쪽은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평소에. 그런데 생물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니까 빙하가 살아있다는 게 뭔지 이제는 알았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저희가 소리를 얘기해봤자 뭔 소리야 하실 것 같아서 빙하가 살아있는 소리를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한 3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관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소리가 실제 빙하가 깨지는 소리랑 영상이랑 합쳐본 거예요. 중간에 빠직빠직 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볼 때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 부딪히거나 깨지면서 나는 소리예요. 7년 전 우연히 빙하 소리를 접하고 강한 생명력을 느꼈다는 에로 씨. I think the glaciers are still full of interesting and surprising phenomena. 저분 지금 7년 동안 저거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꽂혀가지고. 와. 그래서 머리가 예술가네요. 저러구나. They are such an important source for life. 이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빙하가 살아있으면 이런 소리를 내고 있다. 빙하가 우리 일종의 뭐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내는 소리처럼. 그리고 이게 빙하가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빙하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 둥둥 떠가지고. 근데 그 둥둥의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걸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얼음님이 그럴 하세요. 때 네. 사실 빙하라는 거는 네. 둥둥 떠서 흐르진 않죠. 원래는. 원래는 어떠냐면 빙하라는 거는 눈이 쌓여서 만들어진 얼음, 그리고 그 무게 때문에 흐르는 거, 이게 빙하란 말이에요. 얼음 하천. 네. 그런데 얘네가 흐르다가 여기 보면 밑에 그 얼음이 녹아서 생기는 물 기둥 구멍이 있어요. 그게 바닥까지 흐르는 거. 근데 걔네가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둥둥 떠가면서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걔네가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 얼음이 물이 없으면 좀 느려지기도 하고. 네. 근데 원래는 굉장히 속도가 일정해요. 네. 그런 구멍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기후라는 거는 어떤 평균적인 그 지역의 날씨를 얘기하고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가 녹는 거야. 너무 더워서.
그럼 구멍이 커지게 되고 밑에 물이 더 많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찰력이 감소하면서 결국 둥둥 떠다니듯이 아, 그게 제가 내려가는 거죠. 최근에 비 엄청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필 또 그때 운전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이 차있으면 마치 뭐라 그랬죠? 미끄러지는 현상? 수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차가 진짜 순간 붕 뜬 것처럼 이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쵸. 빙하가 그냥 확 밀려나가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유심히 봤는데 3부에서 보면 그냥 빨리 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이사이 빙하에 구멍이 나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녹아가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걸 이제 물냉이라고 물냉이라는 용어를 써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도 네, 이번 물냉이고요. 네, 배수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배수 구멍. 네,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생기고 덕분에 더 빨리 빙하가 떠내려갈 수 있는 거죠. 아, 신 박사님 혹시 뭐 지금 여기 이렇게 녹아 흐르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린란드 가서? 하긴 신 박사님 이제 그린란드를 다녀오셨으니까. 실제 지금 신 박사님은 북극 쪽에 네. 있는 그린란드 쪽에서 연구를 하셨고 여기 오른쪽에 계신 얼음님은 남극 쪽에서 남극. 네, 연구를 하셨어요. 오, 여기서 와 탄성이 나왔어.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소린가? 지금 나온 김에 얼음님은 그 남극에서 어떤 연구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남극에 기지가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종기지, 세종과학기지, 하나는 장보고과학기지예요. 근데 세종기지는 남극 반도에 있어요. 칠레와 가까운 쪽. 그래서 아남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근데 장보고과학기지는 남극 내륙 안에 있거든요. 딱 진짜 얼음 진짜 바로 옆에 남극 산맥 옆에. 그래서 장보고과학기지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빙하를 직접 뚫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현장 연구를 했었죠. 혹시 뒤에 그 사진 있나요? 뜨는 거? 뒤에 사진이 있죠. 아, 오. 그거 일단 소개하면서 대공개. 한번 대공개. 남극의 이 멋지지 않은 모습들도 좀 네.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본인 사진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혹시 좀 거북하시면 눈 가리셔도 됩니다. 거북이라니요. 실제 과학자들의 생활이고 아,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신 박사님 이제 북극 쪽이었고 그린란드 쪽 그쪽에서 어떤 네. 연구하셨어요? 이제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그린란드 국제 신부 빙하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잠깐 했었었고요. 그린란드 신부 빙하라고 신부 빙하는 뭐예요? 이제 빙하가 이렇게 있으면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뚫는 시추 현장이고요. 총 길이가 한 2,500m 정도이고 2.5km. 네, 2.5km 정도의 빙하를 시추를 하게 되면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기후 자료가 한 12만 년 정도 이렇게 12만 년 네. 2.5km를 뚫는. 그러니까 얼음이 한 2,500m, 3,000m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 그걸 뚫는 기술이 3가지가 있어요. 네. 얕은 얼음, 네. 첨부, 중간 얼음. 그 다음에 지금 말한 깊은 신부. 얼음. 이걸 신부 빙하코어라고 해요. 네. 그거에 참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한국 대표로. 한국 네. 대표로.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 TMI이긴 한데 신 박사님 카카오톡인가 아니면은 인스타가 그 빨간색 옷을 입고 이거 뚫고 있는 걸 프로필 사진을 해놨어요. 그래서 빨간 옷 입어줘야죠. 빨간 옷 입어줘야죠. 그럼요. 당연하죠. 이거 뭐 사실 아쿠아맨 2에서 얘기했는데 네. 빨간 옷 입으셨고 네. 맞다. 신 박사님도 빨간 옷 네. 다른 색깔 옷 안 그거 입으셨어요? 연구소에서 제공한 옷이라 그냥 다 정해진 거예요 나라별로? 코오롱에서 코오롱에서 안타르티카라는 네. IF랜드를 만들었어요. 아, 같이 극지연구소랑 콜라보레이션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네. 해서 하긴 그게 광고 효과가 크겠다. 그치. 한국 딱 달고 코오롱 마크 있고 이러면. 멋있어요. 태극기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사진 딱 찍을 때 이렇게 일부러 태극기 보이게 다 사진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음님은 아예 그냥 얼굴 셀카 그건 사진을 저는 다 찍어놓고, 네, 저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내용은 사실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빙하가 살아있다는 거를 어떤 소리와 움직임으로 알려주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설명한 거여서 여러분들 일부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보고 싶으시면. 아니요.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지금 우리가 빙하의 입장에서만 지금 살펴봤잖아요. 네. 그럼 사실 빙하라는 거는 걔네가 떠내려가서 빙하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땅에 지문을 남기는 거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빙하가 갔는데 얼마나 큰 얼음인지 땅을 긁으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거대한 골짜기를 만듭니다. 그 흔적들을 남기고요. 그리고 되게 멋있는 절경을 만들기도 하고. 네, 요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는 왜 빙하가 아닌 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까라는 것은 지금 빙하가 많이 녹고 있고 그리고 빙하가 지나가면서 했던 흔적들을 우리가 그냥 걸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맞아요. 보여준 거죠. 그래서
1부부터 조금 색달랐어 그 접근권이.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저는 완전 재밌겠다, 꿀재밌겠다 하면서 2부를 봤는데 2부 2부 예고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남극 같고요. 저 얼음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사실 2부를 보면 저는 확실히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빙하가 생기고 없어지고 깨지고 또 다시 빙하기가 오고 하는 거를 지구의 탄생과 같이 결부하면서 쭉 흘러가요. 근데 이게 지구의 탄생과 결부된 게 아니라 실제 지구의 흐름과 빙하는 항상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신 박사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얼음의 아이들이라기보다는 스트로마톨라이트의 아이들이라고 한 게 더 잠시만요. 낫지 않을까. 스트로마톨라이트?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게 주요 키워드가 이제 스노우볼이잖아요. 그 눈덩이 지구. 눈덩이 지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구를 약 46억 년의 역사로 봤었을 때 두 번의 눈덩이 지구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에는 이제 눈이 형성되어, 그러니까 이제 빙하가 형성되어 있는 게 이제 극지역인데 이 이제 눈덩이 지구라는 것은 지구 전체가 눈덩이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적도까지. 그래서 이제 지구 밖에서 봤었을 때 아마 하얗게 보였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눈덩이 지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현상이 일어난 게 24억 년 전과 이제 7억 2천만 년 전이죠.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두 번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이 형성되는 거는 사실 온실기체 농도의 영향이 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지구 형성됐었을 때 굉장히 이제 온실기체의 농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수증기 양도 많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한 95%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이 농도들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다에서 최초의 강합성을 하게 된 이제 시아노 박테리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열심히 강합성을 하게 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속 낮추게 되면서 이제 눈덩이 지구가 됐을 것이다라는 하나의 가설이 있고 또 두 번째 이제 눈덩이 지구의 가설도 이제 이산화탄소나 이제 메탄의 농도가 줄어들어서 눈덩이 지구가 됐을 것이다라는 하나 가설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표님이 가져다준 네.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에요. 아, 진짜요? 23억 년 전. 23. 우와. 이거 이따가 나중에 네. 여기 지금 방청하신 분들도 한번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게 그 시아노박테리아가 야, 쌓여 뭉쳐준 있는 하나의 군집체예요. 군집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왜 얼음의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스노우볼 현상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스노우볼이 없어지면서 따뜻해지면서 그 빙하가 육지에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이제 영양분들을 이제 바다로 끌고 와서 바다에게 영양분을 줘서 하나의 생태계가 또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이렇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린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가 큰 역할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아노박테리아에 의해가지고 얘 때문에 사실 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해서 우리까지 왔다. 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현기성 생물만 살 수 있었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는 호기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음님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사실 빙하를 전공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빙하 자체 규모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빙하에 들어있는 화학 성분을 이용해서 과거 지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의 빙하가 쌓인 거는 한 300만 년, 400만 년 정도로 추측이 돼요. 오래된 거 아니에요? 300만, 400만 년 전인데 그러면 지금 빙하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원시 지구 상태. 22억 년 전. 20몇 억 년. 이런 거예요. 좀 머네요. 네. 좀 옛날이네. 저는 사실 이런 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하는 이 빙하는 굉장히 최근 빙하인 거죠. 마지막 빙하, 지구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빙하는 지금의 지구에 산소를 만들어낸 그 빙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빙하의 조상님이죠. 조상빙하님. 조상빙하. 조상빙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한. 원래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지구에 산소가 거의 없었던 아, 거예요. 네. 근데
메탄이 막 많았고 용암이었으니까 지구가. 그런데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애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막 메탄 흡수하고 산소를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광합성을 하니까. 그 얘네가 산소를 만들어냈고 눈덩이 지구를 불러왔다는 거죠. 저는 지금 딱 들으면서 제가 꽂힌 건 사실 그 부분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제가 빙하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스노우볼처럼 지구를 둘러싸였을까? 뭐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이유를 아시나요? 이분들은 알지. 저는 몰랐거든요. 몰라요. 근데 그게 소행성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충돌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그렇게 맞아요. 눈덩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재밌는 게 네. 이거는 더 긴 스케일로 봐야 돼요. 그 스케일로 봐야 되고 언제 바뀌어도 안 이상한 과학이에요. 이거는 너무 먼 옛날 얘기라 증거가 있는데 네. 다른 증거가 만약에 나오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행성이 충돌돼서 눈덩이 네. 지구가 된 건 다른 증거가 나오면 바뀔 수가 바뀔 수 있다.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심지어 네이처 사이언스예요. 40억 년 전에 해성 충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어떤 과학들을 모아봤을 때 대체적으로 요 스노우볼 얼스가 제일 말이 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이 나중에 과학을 배울 때는 다른 내용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안 배우고 자라가지고. 주로 작죠? 과젤러는. 네, 저는 지구가 갈무시니까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말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2부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기에서 조금 이 다큐멘터리의 좀 중요한 점을 좀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고 아무리 글로 쓰더라도 와닿지 않는 부분을 진짜 최첨단 그래픽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구가 변해갔는지를 이제 영상화시킨 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솔직히 죄송합니다. 두 분이 이제 얘기한 거 그냥 들어도 저는 사실 그릴 수가 없는데 확실히 이부를 보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랬구나. 맞아. 라는 이게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돈을 좀 썼을 것 같아요. 돈 많이 썼, 그 왜냐면 그래픽으로 많이 썼어요. 그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정말 몇 천만 원이 들어요. 진짜로. 이런 뭐 예를 들면 해성이 날라와가지고 와 얼음이 깨져가지고 그 물이 녹아 이런 만드는 아마 한 2, 3천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진짜 놀라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정도 든 거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게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반응 안 해줘요? 맞아요. 대단해. 과질러는 정말 대단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네. 저 근데 그거 살짝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잠깐 뭐 스치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2분지 3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파타고니아 브랜드가 떠오를 정도로 그 이렇게 산맥에 이게 빙하는 아니지 눈덩이가 이게 쌓인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걸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뭐 신 박사님 할 얘기 있으세요? 없어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이게 재밌는 게 두 번째 스노우볼 어스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걸 7억 2천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얼음으로 다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화산 활동이 계속 일어났대요.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차가운 애들이랑 뜨거운 애들이랑. 근데 화산 활동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화산 활동이 계속 터지니까 얼음이 못 버티죠. 녹았지. 얘네가 그럼 뭐로 되겠어요? 수증기나 물로 되겠죠. 수증기로 변하면서 땅에 있는 암석들을 녹여내는 거지. 이때 염분이 바다에 염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생물이 번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생대로 넘어오고 중생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고생대 뭐 중생대 요 정도는 알잖아요. 나 모르는데. 아 그래? 네. 그래 삼엽충 이런 거 몰라요? 삼엽충은 알아. 삼엽충이 고생대에 살았던 애고 페름기에 고생대의 마지막 고생대는 선캄오실 때 대분기. 오실. 네. 해보세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오르비스기 뭐 이렇게 쭉쭉 가다가 석탄기, 이 석탄기 때 우리 지금 쓰는 석탄이 만들어진 거예요. 페름기가 오는데 이게 마지막 시기인데 이때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대멸종이 일어나서 중생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때 살아남은 동물이 공룡의 조상인 리스트로사우루스라고 나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얘네가 살아남는데 왜 살아남았냐면 이때 해성이 충돌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얘네가 땅 속에 살았대요. 리스트로사우루스. 땅 안쪽에. 그래서 살았는데 이 당시 중생대로 넘어올 때 지상에 있는 생물의 95%가 리스트로사우루스였대요. 진짜요? 네, 이 다큐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석이 그렇게 발견됐기 때문이고 다른 것들이 발견되면 또 바뀌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근데 저는
한 종이 95%를 차지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게. 네. 진짜 신기하네. 그걸 추측한 것도 대단하고 그걸 연구한 과학자들도 대단한 거죠. 아, 진짜. 네.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눈덩이 지구가 없었으면 이렇게 생물들이 다양해질 수도 없고 진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6만 년으로 넘어와요. 6만 년 전. 이때 사람,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그러다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죠.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마지막 4만 년 전에 도착한 곳이 땅끝마을, 우리나라로 치면 해남. 땅끝마을인 남미의 제일 아래에 있는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이에요. 아. 근데 파타고니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브랜드 옷. 옷 브랜드. 네.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네. 그 파타고니아를 기리면서 아. 네. 만든 브랜드가 파타고니아예요. 아, 어쩐지 비싸더라. 근데 실제로 네. 그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네. 그런 걸 기리려고 만든 거죠. 소재도 그런 걸 쓰고 돈도 좀 비싸게 받고 좋은 일에 좀 쓰고요. 파타고니아에 이게 1%는 항상 기부를 해요. 아, 진짜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저 그냥 관련자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냥 파타고니아 브랜드를 알았지만 일단 우리 지구에 최남단 대륙이 맞아요. 있다는 건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번. 그리고 깨알 팁인데 네. 저는 이제 남극의 빙하코어에서 네. 먼지의 기원지를 연구했어요. 재밌는 게 80만 년 전의 얼음까지 있는데 먼지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파타고니아에서 와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파타고니아는 인류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지점이자 남극 먼지의 기원지이기도 해요. 신기하죠. 야, 씨, 이거 어디서 들어? 소름 대박이다. 핵소름. 혹시 신 박사님 혹시 2부에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래도 네. 저희 전공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마 2부 딱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빙하코어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빙하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제가요? 할까요? 빙하코어는 사실 3가지 구성물질로 돼 있어요. 빙하 코어라고 하면은 네. 코 확 안 난다니까 네. 뭘 어떻게 얼음 표현해야 코어예요. 빙하를 우리가 다 이렇게 뜯어갖고 올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3km를 뚫어야 돼. 3,000m를. 근데 이게 아, 지금 목소리로 들었어요? 제가 남극에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아, 잃었어요? 그래서 아, 네. 네. 뚫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얼음 기둥을 뽑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거를 빙하코어? 얼음 코어라고 해요. 얼음 코어. 이 다큐에서는 얼음 코어라고 얼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빙하코어가 더 맞긴 하지만. 빙하코어가 맞죠. 네. 근데 얼음은 아무튼 네. 코어 굳이 아무튼 그래서 뚫어오는데 이 빙하의 코어에는 3가지 구성물질이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얼음이니까. 네, 얼음. 그다음에 먼지, 먼지. 그리고 공기가 들어있어요. 공기. 사실은 공기의 연구가 메이저 연구예요. 빙하코어에서는. 그거를 제 옆에 있는 신진아 박사님이 연구하셨죠.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이너고 여기가 네. 메이저예요. 사실 이분은 조금 국제연구소에서 떠나셨고요. 이분은 지금 현재 계신 분입니다. 네. 현직 전직. 맞습니다. 그래도 연세대에서 지금 현재 빙하코 연구소에 계시잖아요. 연세대에서는 빙하 연구를 잘 안 하고요. 네. 퇴적물 연구를 괜찮아요?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자.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신 박사님 그럼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연구했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저는 이제 과거 이산화탄소 연구했고요. 아니면 이산화탄소 이야기 잠시 할까요? 네, 해주세요. 이산화탄소 연구를 하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한 건데 그 프랑스 박사님이 보스톡 아이스코어라고 남극에서 가장 이제 거의 내륙에 있는 빙하 시추 현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보스톡이 뭐냐면 네. 지구상에서 기록된 가장 추운 온도가 찍혔던 곳. 영하 89.2도. 거기가 러시아 기지가 있는 보스톡 기지예요. 그 89.2도 영하 수준이 89.2도. 영하 89.2도 수준이면 지금 제가 생물학 하니까 실험실에서 이제 급속 냉동기라고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78도거든요. 그거보다도 춥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쓰는 장화 중에 비 많이 오잖아요. 장화 같은 거 하잖아요. 인조 고무는 영하 60도가 되면 바스러져요. 네, 그래서 남극 보스톡 기지에 가면 천연 고무 가죽만 신어야 천연 고무만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보스톡 기지에서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매일 밤
보드카를 드신 거예요. 아, 네. 위스키를 이제 막 드시는데 이제 매 이제 온더락 스타일로 이제 얼음을 넣어서 이제 드셨는데 그날따라 얼음이 없어서 얼음이 없어? 그럼 옆에 있는 그 빙하 조각 그냥 딱 넣었던 거예요. 좋지. 그래서 딱 넣었더니 갑자기 얼음에서 갑자기 공기방울이 드르륵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약간 사이다 같이. 그래서 이거 뭐지? 얼음이랑 좀 다른데 뭘까 하고 보니까 이상한 공기방울 같은 것들이 따다다다다닥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과거에 공기가 있나 보다. 빙하가 형성됐었을 때 공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보스톡 현장을 떠나자마자 연구소에서 공기를 한번 분석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이산화탄소 처음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연구가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현존하는 이산화탄소의 데이터는 한 80만 년 정도가 되고요. 10만 년. 그때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특이하게 일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농도가. 네, 높고 그래서 높고 보면은 최소가 180 ppm. 180 ppm은 좀 와닿지가 않아서 좀 쉬운 단어로 돌리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퍼센테이지가 한 0.018%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0.01%. 0.01%. 그리고 이제 제일 높았던 때가 보면은 280 ppm인데 이때 생각해 보면 한 0.028%인지 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지구 상태를 좀 진단하는 데 많이 쓰이죠. 근데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네. 이산화탄소 농도의 이게 높낮이에 따라서 지구 상태를 어떤 지구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상하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면 사실 과거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현재 지구 실측 데이터의 경우는 데이터가 한 70년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70년도 데이터를 보면은 이미 이 데이터 측정 당시가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시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걸로 당연히 영향을 받았었을 텐데 그럼 이런 영향이 없었을 때 자연 상태를 알아야 지금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뭐 딱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실험을 하는 실험군이 있고 대조군이 있으면 약간 대조군의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위험한 건지 아니면 너무 맞아요. 과한 건지 적은 건지 이런 그런데 거죠. 이게 사실은 빙하 연구에 굉장한 이점이 되는 게 우리가 하는 거는 화석이다. 그러면 그 걔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목소리에 흔적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거를 분석할 때 그 당시 그대로 거를 모르고 어떤 영향을 받은 걸 분석하거든요. 보통 간접적으로 그거를 알아요. 프록시라고 해요. 영어로. 프록시. 우리나라 말로 지시자. 그러니까 어떤 걸 분석하면 이 당시에 온도를 알 수 있어. 온도를 직접 재지는 못하지만 그걸 프록시라고 하는데 이 가스, 이 이산화탄소나 이런 거는 프록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야. 직접적으로. 생물로 치면 화석이 남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생물 자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직접적으로 그 값이랑 비교를 하는 거구나. 옛날 대기가 거기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연구하는 데가 서울대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신장호 씨 서울대 출신이에요? 석산. 그래도 어디야?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서울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래요? 네. 나는 싸우자. 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맞아요. 제한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이에요, 사실. 할 수 있는 데가 한 5군데? 자, 이게 지금 2부의 내용 저희가 이거 쭉 정리를 한 건데 2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만하다. 좀 그냥 역사를 쭉 흘려주는 영상이었고 저희 영상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한번 그림으로 참고 자료를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3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도의 미래입니다. 그 기후위기 하면 꼭 뭐 1도씩 뭐 올라가는 거 뭐 이거 하는데 저는 사실 1도씨가 뭐가 와닿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예고편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many times our planet. 이제 3부 얘기는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빙하가 녹는 지금 현 상황과 이게 녹음으로써 뭐가 문제인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조금 뭐라 그러지? 직접적으로 이게 정말 큰 위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돌려 말해요. 이게 녹아서 좀 위험한데 이거 조금 안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40분 동안 끌다가 끝나버려요 영상이.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빙하가 비정상적으로 녹는다. 마구잡이로 원래 쫙 녹아가지고 빙하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 녹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형태로 마구잡이로 이제 녹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움직이질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건, 이건 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3부에 특히나 한국 전문가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는 분들 나왔나요 거기에? 3부에? 아닌가? 1부에 나왔나? 아니야. 3부에, 맞아. 나와. 3부에 나오던데. 많이 나와요.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올해 그 남극 하계 시즌에 같이 가셨기 때문에 아, 그 진짜요? 배를 같이 타셔가지고. 아, 저 제작진이랑 네, 같이? 제작진이랑. 아, 네. 그래서? 네. 맞아. 3부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배를 같이 탔었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이제야 좀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다 앞에서는 외국 사람들만 나오다가, 맞아요. 전문가가 나오다가, 3부서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빙하가 녹으면, 솔직히 저는 이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대전에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 주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얼음님부터. 일단은 쉽지 않아요. 3부에서는 네. 지금 말한 것처럼 네. 전부 다 다뤄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좀 난해하다고 느낄 수 네, 있는데 맞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빙하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걸 탐험하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빙하를.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한 것처럼 와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보니까 빙하가 죽어가고 있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네. 빙하가 죽어가고 있고 녹고 있어요. 어. 그게 왜? 그러니까 이게 봐봐.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가 근데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남편이나 내 아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해. 그럼 뭐라고 느낄까요? 미쳤네? 이상한 일이 있네. 어. 이렇게 느끼겠지. 어. 조금씩 바뀌어. 조금씩 바뀌면 좋아 뭐 이렇게 별 생각이 없을 텐데 하루아침에 바뀌면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든 간에 뭔가 이상함을 느낄 거예요. 지금 이 탐험가들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빙하가 이때는 쌓이고 이때는 흐르고 이때는 이런 정도 흐르고 그러면 내가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안내해야지. 나는 탐험할 때 이렇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 절경이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가서 탐험가 갔는데 여기가 원래 어저께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구멍이 생겨 있는 거야. 그걸 들어가 봤는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뀌었어. 안 돼. 그거예요. 그거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북극은 그린란드는 북극점에 없어요. 그린란드는 북반구에 있지만 북극점에는 없고 북극점에는 해빙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해빙. 근데 그 해빙이 원래 두께가 3m쯤 됐어요. 3m. 3m 정도 되면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두께예요. 4m 정도 되면. 근데 얘가 1.5m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착륙도 내려요. 못 하겠네요. 네. 네. 이 이야기에 왜요? 남극도 똑같은 남극도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장보고학기지 옆에 해빙에 착륙할 수 있었는데 비행기가 큰 비행기요. 그 영화 미군 있죠. 공군기. 미군 공군기 왜 미션 임파서블 같은 거 막 이렇게 가는 그런 큰 공군기가 내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해빙이 너무 얇아서 위험하니까 저기까지 헬기 타고 오세요. 안전한 곳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그래서 해빙이 얕아진다는 건 뭐냐면 지구 환경이 바뀌고 있고 이 바닷물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여서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줄지 모른다. 어떤 방향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40년 동안 10년마다 12%가 줄어들었대요. 주식을 샀는데 12%씩. 잠깐만. 그런 말 하지 마요. 오케이. 지금 나 팔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식수 문제예요. 네. 우리가 뭐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 정복한다 이러면 탐험하는구나, 빙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 히말라야 산맥을 수원으로 하고 있는 강들이 5개가 있는데 맞아. 너무 큰 강들이에요. 진짜 커. 그 강 너는 몰랐어. 이게 인더스, 겐지스, 메콩, 양쯔, 황하. 이게 수원이 히말라야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남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에 빙하가 없어졌거든요. 있었어요 원래.
그러면 그 이제 빙하가 아닌 거야? 없는 그러니까 지위를 잃은 거예요? 진짜 너무 이제 너무 작은 거예요. 아. 식수원으로 쓸 수 없는 거지. 아. 네. 그러면 얘네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이렇게 많았어? 많았다니까. 나는 몰랐지.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린란드랑 지금 아까 전에 스웨이치 빙하 잠깐 얘기했는데 스웨이치가 어디냐면 남극은 동남극과 서남극이 있어요. 근데 동남극은 얼음이 엄청나게 크고 땅 위에 있어요. 3,000m씩 쌓여있죠. 서남극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 빙하가 막고 있는 빙하가 떨어져 나가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만 이거는 둥둥둥 서남극에 떠있을 대해서 때- 다시 한번 신 박사님이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면. 그러니까 아까 그 빙하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나? 지금 제가 순간 헷갈린 게 스웨이치 빙하는 뭐고 뭐 동남극 서남극은 뭐 동선인 줄 알겠는데 스웨이치 빙하가 일단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동아시아에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막 이렇듯이 네. 이름 붙이듯이 네. 하나의 빙하가 하나의 스웨이치 빙하 덩어리를 이름을 붙여요. 네.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스웨이치 빙하인데 이제 이 빙하의 특징이 육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위에 붕붕붕 떠 있기 때문에 네. 대기 중 온도의 영향도 많이 받지만 해수의 온도 영향도 받는 거예요. 근데 해수가 따뜻해지니까 얘를 더 빨리 녹히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저는 알겠죠? 그냥 그러니까 온난화가 생겨가지고 더워지니까 빙하가 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것도 플러스로 해수. 해수가 뜨거워져가지고 아직 양방향으로 그냥 네. 녹이고 있다는 그런데 거예요. 급속하게 그 스웨이치 되고 빙하는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서남극 빙하를 막아주는 병뚜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왜요? 그러니까 병에 지금 서남극 빙하가 담겨 있는데 콜크막에. 얘네가 콜크막이야. 스웨이치 빙하라는 애가. 네. 근데 얘네가 제일 빨리 지금 녹고 있거든요. 얘네가 다 녹으면 서남극이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동남극 쪽엔 땅 위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맞아요. 서남극 쪽은 지금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이게 네. 녹아버리고 어디 하나가 뚝 끊겨버리면 완전 그냥 우르르 네. 없어진다. 그리고 약간 도미노처럼. 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남극은 남극 순환 해류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근데 염분이 높은 물은 어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보통 영하 2도에서 얼거든요. 근데 남극 순환 해류가 평균 온도를 재봤더니 2도라는 거예요. 영상 2도. 온도 차이가 4도 정도 나잖아요. 그쵸, 네. 이거를 엄청나게 가속하고 있대요. 4도 차이가 이 서남극 빙상을 엄청나게 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고하고 마지막에 아이슬란드 빙하 추모비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슬란드 오크 빙하라는 빙하가 있는데 거기에 추모비를 세웠어요. 왜 추모를 해요? 2019년에 왜 추모를 해요? 죽었다는 거지. 빙하였는데 빙하가 없어지고 없어져서. 죽은 걸 기념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모비로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2019년에 어쩌고 저쩌고 써 있고요. 마지막에 숫자가 써 있는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적혀 있어요. 그 당시에 2019년 415 ppm. 근데 지금 몇이죠? 지금 한 426 ppm. 계속 오르고 있구나. 네. 이야. 그래서 이런 추모비가 있다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네, 그래서 이 환경을 생각하시 저는 이제 자연과학자니까 환경을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저는 주로 남극을 오염시키는 입장이죠. 가서 연구를 하니까. 가서 그런데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고 거기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자기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그런 추모비도 세울 만큼 그런 것들을 이 다큐에서 담고 있다. 그래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음님 말씀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들었단 말이에요. 진짜 심각하고 한데 제가 처음에 질문 던졌던 거. 나는 대한민국의 대전에서 그것도 지금 바다 맞아. 근처에 살고 있지도 않고 내륙에서 그리고 17층에 살고 있는데 해수면이 오르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거에 대해서 신 박사님. 진짜 근데 이건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을 네? 했지만 네. 정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은 네. 이러한 조건들이 다 떠오를 수 있다는 말이죠. 맞아요. 네. 이게 요즘 와닿지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하나 설명드릴까요?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태풍의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는 네. 어떤 과거의 일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1690년에 조선에 경신대기근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기근이 2번이 나오는데 169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조선 백성이 100만 명이 죽어요. 왜냐면 농사가 망하고 날씨가 추워서 굶어 죽거나 재해로 죽는 건데 그 당시 조선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요? 몇 명이었어요?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죽은 건데 이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녀 사냥이 횡행했고요. 누군가를 탓해야 돼. 왜 그러냐면 리틀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소빙하기가 왔어요. 그때 유럽의 기온이 2도가 떨어졌대요. 1.5도에서 2도. 그 차이로 대기근이 오고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막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요. 영국에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왕이 반성문 쓰고요. 막 난리 났어요. 반성문 쓰고 막 반찬수 줄이고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일본에서도 난이 일어나고요. 중국에서도 난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따뜻한 물이 그린란드로 올라갑니다. 그린란드로 올라가는데 따뜻한 물은 얼음을 녹이겠죠. 그래서 계속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막고 있는 아까 스위치 얘기 잠깐 했죠. 이 막고 있는 얼음 벽이 너무 담수가 녹은 물이 많아지니까 한 번에 확 녹아요. 그러면 원래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 안에서 얼음이 만들어지고 바닷물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해양 대순환을 해야 되는데 차가운 밀도가 낮은 물이 쑥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그래서 해양 순환이 멈춥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20년 만에 온도가 2도가 떨어지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죠. 그 난리가 혹시 뭐 가뭄이나 홍수 뭐 어떤? 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춥고, 네, 농사가 안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근데 그게 조선에도 영향이 있었고 당시 1000만 명이었던 인구가 900만 명으로 줄게 되죠. 이거 역사적으로는 또 일리가 살짝 가네요. 단지 해양 해수면이 올라서 여러분들 집이 잠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냥 바로 전쟁 나고 그냥 절단 납니다. 신 박사님은 그러면 한 번 더 저한테 설득을 해주시면. 설득이요? 내가 너무 준비를 많이 해왔나? 장난 아닌데요? 이거 장난 대본에도 아니지? 없는 얘기를 준비를 진짜. 해가지고. 갑자기 왜? 신 박사님은 혹시 그러면 지금 이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싶은 거나 좀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와닿는 게 힘든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뭐 아까 이제 서남극 이야기했듯이 서남극에 있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 해수면이 이제 3m 정도 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이게 3m? 예. 오케이. 근데 이제 3m 하면 이게 상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매년 올라가는 해수면의 변동도 뭐 몇 미리씩 올라가니까 그쵸. 이게 사실 일상에서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장마의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열대 현상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질문만 갖고 오면은 사실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내가 와닿고 설득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서칭을 해봤습니다. 근데 방금 얼음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공감이 갔어요. 뭐냐면 그렇게 빙하가 높고 3m 또 심하면 6m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서 이 상부에서 미국이 이렇게 물이 차는 걸 이제 CG로 해가지고 이 정도로 차서 문제가 생긴다. 이걸 각 나라별로 다 보여줘요. 이 3부에서. 근데 그것까지도 와닿진 않았는데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발생했을 때 우리의 식량 안보, 경제적 위기가 그게 직접적으로 직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 그리고 그게 더 장롱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야 될 뭐 쌀값이 막 10배, 뭐 20배 폭등하고 그러면 진짜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맞아요. 맞아. 제가 지난주에 매불쇼 나갔다가 좀 망했는데 장마 얘기하다가 이게 지금 1도잖아요. 1.1도가 오르면 수증기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더 많이 엄청 많이 생겼죠. 근데 1.1도가 오르면 제 기억이 맞으면 수증기가 대기 중 수증기가 7%가 늘어나요. 근데 그게 물의 양으로 따지면 8,900억 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댐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큰 댐이 소양강댐이에요. 소양강댐이 아마 130억 톤쯤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샨샤댐 정도 될 텐데 걔가 한 300억 톤 돼요. 그런데 1.1도가 오르면 대기중 수증기가 7% 증가하고 그게 8,900억 톤. 그러면 하늘에서 그 소양강댐 물량이 딱 떨어지는 소양강댐 물의 몇십 배가 배가 머금고 있는 거죠. 그 비가 내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홍수가 나는 거고 그리고 1.2도가 오르면 홍수로 그러니까 큰 비가 피해를 입을 확률이 폭우가 올 확률이 40% 정도까지 오른대요. 근데 이게 지금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제가 2100년? 그러면 3m가 오른대요, 현 기준으로. 그러면 그렇죠. 저는 죽고 뭐 그쯤이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음 세대, 지금 아이들이 거의 노인쯤 됐을 그렇죠. 때는
지금 터전의 3m는 어우.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당장 아이가 노인될 때까지 생각은 안 하도 그래도 아이가 맞이할 세계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아 맞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여기 있는 빙하 몇몇 녹는 친구들은 게- 2100년을 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를 그제서야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빙하가 정말 먼 이야기 같지만 저희가 이렇게 얼음님 목소리 터져가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보시고 이거 3부에서 그걸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맞아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부부터 3부까지 한번 쭉 아, 다뤄봤습니다. 벌써? 네, 와.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온 사진들이 있죠. 이걸 조금 공개를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네. 제가 미리 이거 이 컨텐츠 찍기 방청 신청을 받았고 그때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질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그럼 보고 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해볼게요. 네. 지금도 빙하가 생길 수 있나요? 뭐 네, 아이디어 아까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네. 이제 빙하는 항상 이제 생성할 수는 있으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 네. 제가 이제 극지연구소를 나온 지 한 2년 됐는 네. 더 됐나? 아무튼 그 전까지 이제 세미나나 이런 걸 들어보면 네. 재밌게도 서남극과 동남극이 가운데 남극 산맥이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기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서남극은 많이 녹고 있고요. 동남극은 기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관측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러니까 동남극은 좀 커지고 있대요, 빙상이. 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해수면의 마주침도 덜하고 맞아요. 기후 그 네. 위에서도 내려지는 게 덜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은 또 얼음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지구가 가만히 있진 않는구나. 오케이.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남극과 같은 위험한 극지에 가면 생명 수당을 많이 주는 편인가요? 생명수당 주죠. 얼마나 주죠. 줘요? 아니, 그래도 한번 저희 시원하게 공개해 봐. 가격? 가격이 그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자세히 안 보니까 생명수당이 얼마고 이건 잘 모르겠고 이게 사실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 생명수당이 남극,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알아오노, 그러니까 쇠빙선을 타는 거, 그다음에 남극 기지에 도착하는 거, 그리고 빙원이라고 해서 아예 얼음 위로 올라가서 활동하는 게 출장 금액이 달라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잠깐 빙하 가는 출장 금액이 있어요? 달라요. 오. 그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받고 아. 또 하나 이제 비밀이 뭐냐면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구 장려금이죠. 아. 인센티브 보너스. 그거를 약간 이게 탐사하시는 분들은 남극에 가면 되게 조금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인센티브를 좀 더 주는 경향이 있다. 아 오케이. 나 신 못 박사님은 받았는데. 못 받았다고요? 아니 이런 장려금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 신 박사님도 어떻게 뭐 받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위험 수당을 이제 매일 일자별로 해가지고 그렇지.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만 하는 연구인데 저는 뭐 충분히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안전 보장을 또 해주셔야 아유, 되는데. 연구소 사람들 돈 많이 받습니다. 넘어갑시다. 아 자기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빙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기법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빙하가 얼마나 두께가 얼마나 커? 그다음에 빙하라는 거는 이렇게 얇게 판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10cm. 그래서 이게 평평한 데서 해야 돼요. 막 삐뚤어진 데서 파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탐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 지진파, 탄성파 같은 걸 쏴가지고 미리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 빙하가 얼마나 두껍고 빙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아는 기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보고요. 현직 연구자 신 박사님께서는 이제 거의 더불어 이제 빙하를 시추해서 오면은 이제 연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연령을 저희가 아는 방법은 이제 시즈널 베리, 그러니까 계절성 변화를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여름에, 여기가 겨울에는 1년이구나, 여름에는 2년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온도가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잖아요. 이러한 사이클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뚝뚝 끊어서 이게 1년이군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료를 측정하는 이제 물동이 원소 자료들 이런 뭐야? 물동이 원소라고. 물동이 원소?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물이 수소랑 산소로 돼 있잖아요. 얘네가 아까 동위원소 얘기 네. 들었죠. 아 동위원소. 네. 무게가 다른,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는 같으니까 성질은 같아. 그런데 무게가 중성자 개수가 달라요. 달라서 무게가 다른. 그러니까 수소가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 건데 그쵸. 여기에 만약에 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계속 수소지. 왜냐면 계속 양성자는 하나니까. 수소긴 한데 무거운 수소. 그렇죠. 그래서 중수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중성자가 또 하나 붙으면 그렇죠. 삼중수소. 맞아요. 그게 그렇게가
수소긴 한데 조금 무게감이 다른 걸 동위 네. 원소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오케이. 그런 거를 이제 그게 분석하는 네. 거예요. 여름이랑 겨울이 달라요. 이 작은 차이가 계절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른가요? 맞아요. 아, 그런 분석 방법. 네. 오케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무튼 연대를 알아야 된다. 연대를 네. 알아야 된다. 마지막 나머지 다. 나머지 나머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좀 중요한 게 네. 빙하코어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후 자료들이 진짜 수십 개 정도는 복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딱 3개만 고르기 너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 분석할 수 네네. 있으니까. 근데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궁금한데? 3가지. 질문해놓고 안 오셨나? 당황스러운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이게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은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고대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발견되는데 이에 관한 연구들이 궁금합니다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1개 정도만. 네, 짧게? 짧게.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강연 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네네. 궁금하거든. 왜냐면 갑자기 미지의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렇지. 녹으니까 그죠? 녹아가지고. 근데 그렇죠. 이 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시베리아에서 한번 이 얼음이 딱 녹았는데 그 밑에 예전에 탄저균 때문에 몰살했던 술록 때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탄저균이 다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마 마을 주민들이 좀 피해를 보고 아마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미생물 관련해서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옛날에 있는 얼어있는 미생물을 꺼내서 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결론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진짜? 얘네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근데 고대 바이러스가 특징이 뭐냐면 등치가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감염시키려면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 침투하기엔 아직은 커. 사이즈가 그런데 크다. 연구가 많이 돼 있진 않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가능은 한데 아직은 감염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매불쇼 가서 하셨으면 딱인데. 매불쇼는 맞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말도 안 돼 생각했는데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4가지 질문 나왔었는데 답변을 들었고 사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재밌는 이 시간 두 이제부터인가요? 분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고 또 어떤 사진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보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잘생겼네. 가리시면 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이게 이제 제가 2018, 2019예요. 뭐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남극에 여름에 가야 돼요. 겨울에 가면 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남극에 여름에 가려면 여기는 겨울. 그래서 시즌을 얘기할 때 2018, 2019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해가 넘어가니까. 그때고 이때 제가 30대 뭐 먹는 거예요? 중반이었는데 뭐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음을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남극은 추워서 와 진짜 여러분 군것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시면 좋은 게 아무리 먹어도 이게 다 열량으로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추워가지고. 초콜릿 엄청 먹고요. 이거는 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네. 빨리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신진아 신 박사님. 네. 작년 그린란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썰매 타고 있는가 그러게요. 싶긴 한데 빨간색 썰매 같은데. 사실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온 거예요. 진짜요? 네, 저도 나도 몰랐어. 썰매 때 쓰레기 넣고 쓰레기 버리는데 이제 갔다 오는 길이었었어요. 네, 산 지켜가지고. 또 잘생겼네. 짜증난다.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찍었어요? 이걸 왜 했냐면 네. 연탄 바른 게 아니고 진짜 이 마스크를 아예 이렇게 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새까맣게 타요. 그만큼 자외선이 무섭고 또 하얗잖아요. 눈. 반사가 선글라스 없으면 못 나가고 그냥 다 타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놨습니다. 네. 네. 지금 머리 기름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시추하는 맞아요. 현장인가요? 빙하코어를 네,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게 네. 시축이에요. 네, 저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2m 정도 뚫고 그 다음에 꺼내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야. 또 네. 이거는 헬기네요. 이거 네, 왜? 왜냐면 장보고 기지가 산맥 옆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빙원으로 가려면 헬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네, 헬기를 항상 타고 다녔고요. 네. 아주 그냥 원 없이 탔습니다. 헬기 탄 거 넘길게요. 네. 헬기. 네, 안녕. 날아갈 때 이렇게. 이제 헬기는 우리 내려주고 가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자연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게 동영상인데 네. 이게 약간 동영상이 뭔가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돼요? 네.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되면 약간
을씨년스럽다고 할까요? 뭔가 이게 밤이에요. 한밤중. 이게 남극의 여름의 한밤중입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혹시 뭔가 동영상이 밤인데 보셨나요? 해가 떠 아, 저 있고 위에 있어요. 뭔가 바람이 음산한 뭔가 바람이 불고 그래서 저도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업텐션인데 이건가요? 아, 맞아. 울적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맞아. 진짜 울적해져요. 네, 네. 이거? 약간 이거? 네, 이거예요. 약간 이게 우울할 때 약간 울적해. 울적해. 이 해물이도 좀 보이죠? 밤인데도. 네. 이건 뭔가요? 이게 숙소예요. 어? 숙소인데 날씨가 좀 안 좋죠? 여기 지금 2인용 텐트거든요. 네. 여기 사람들이 사는 건데 문제는 이게 하룻밤만에 이렇게 쌓여요. 이걸 앞에 입구를 까야 돼요. 그리고 잘 때는 항상 날카로운 걸 갖고 자야 돼요.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텐트에 절대 손으로 못 찢습니다. 절대. 그래서 날카로운 거 가지고 뚫고 나와야 돼요. 여기가 지금 다 남극인 거죠? 남극이에요. 오케이. 네. 이건 뭔가요? 이거 동영상 봐야 돼요. 이거는 동영상. 날씨가 안 좋을 바람. 때 안에서 텐트 안에서 찍은 건데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뭐냐면 연구고 나발이고 살아야 된다. 진짜. 맞아요. 그냥 이게 지금 소리가 엄청 큰데 잠시만요. 한번 이게 지금 왜 찍었냐면 사람들이 이 텐트가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한다고요? 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남극이 이제 따뜻하고 땅이 드러난 곳이에요. 그래서 땅이 드러난 곳에는 뭘 하냐면 헬기가 한 번에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드럼을 갖다 놔요. 드럼? 헬기. 드럼? 네, 그래서 중간에 드럼이 뭐예요? 그 기름이 들어있는 통, 아. 드럼통. 그래서 중간 기점으로 써요. 이런 지점들을. 근데 아.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별게 다 있더라고요. 지층도 있고 오. 규화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암석이 된 게 있거든요. 그거 처음으로 봤어요. 오. 자꾸 파일럿이 캐나다 사람인데 나한테 막 오라고 영어도 못하는데 오라고 왜 그랬더니 뭐 팀버 어쩌고 그러니까 규화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지금 나무 와. 네, 남극이 대륙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밑에 얼음이 녹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없겠지만 남극에 녹으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네. 한 60m 정도 물이 올라오거든요. 요거는 무슨 사진인가요? 이거는 블루 이거 아이스. 바다 사진 같죠? 얘가 얼음이에요. 얘가 얼음인데 파랗게 보이잖아요? 네. 이게 블루 아이스라고 하는 건데 빙하가 흐르죠. 네. 그 얘네가 끝에 가면 얼음이- 오래된 얼음이 거기 서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얘네가 흐르면 오래된 얼음이 표출이 돼요. 네. 밖으로. 네. 걔네가 얘예요. 아. 근데 색깔이 오래된 얼음은 파랗게 보여요. 아. 그래서 블루 아이스라고 부르고 굉장히 예쁩니다. 와 이거는 그냥 컴퓨터 배경화면 그렇죠. 해봐도 이거 괜찮겠다. 항상 물어봐요. 제가 영상에 이거 뭐예요? 뭐 같아요? 그러면 바다 아니냐고 다들 그러는데 얼음이고 요 사이사이가 작은 크레바스라고 보시면 돼요. 얼음들이- 크레바스가 뭐예요? 크레바스는 얼음이 흐르잖아요. 근데 딱딱하니까 어느 큰 덩어리가 탁 무너지면 갈라져서 떨어져 나갔는데 위에 눈이 내리면 싹 이렇게 얼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러니까 보통 영화 보면은 막 이거 어디 남극이나 북극 막 가다가 갑자기 우르르르 무너져가지고 딱 돼 있으면 그 검게 이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게 크레바스. 크레바스죠. 네. 네, 그래서 참 예쁜 사진이고 요 무거워 물범이다. 네, 장보고 기지 바로 옆에 있는 물범이에요. 그래서 쟤네는 조심해야 될 게 한 게 있어요. 뭐야? 내가 물을 등지고 물범이랑 있으면 안 돼요. 물을 든. 그러니까 내가 땅을 등지고 있어야 돼. 물범 옆으로 가도 되는데 아. 내가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왜요? 얘가 덮치면 얘가 수백 킬로예요. 아.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딜 그래서 가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아. 참고로 이제 펭귄은 호기심이 많고 조그매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와요. 펭귄이. 예. 그래서 와서 맞아봤어요? 뭐야, 쟤 뭐야? 오더라고요. 이렇게 맞아봤네요. 맞진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이스트 그립? 제가 간 현장 이름입니다. 프로젝트 아. 이름입니다. 네, 이 현장이 어떤 식이냐면 그 그린란드 정중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사람이 아무도 안 살고 이게 허허벌판인데 거기에 우리가 일종의 조그마한 과학 마을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저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저희가 요거. 생활했던 생활돔이고 거기서 밥도 먹고 이제 뭐 파티도 하고 저거 막 어느 그렇게 정도 지냈고 규모예요, 크기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 되게 조그매 보이는데 사실 이거 멀리서 찍었으니까 조그매 네. 보이지 좀 클 것 같긴 한데. 맞아요. 3층 규모예요. 3층. 3층이야. 예. 제가 1층, 예. 원래 그린란드 서쪽에 있는 애라니까?
아, 그런데 지금 동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잠깐만 서쪽에 있는 애인데 네. 동쪽에 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움직이는 애예요. 원래 그리는 서쪽에 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는 서쪽에다 지은 건물인데 지금 이스트 그립이죠. 네. 동 그린란드거든요. 지금 동쪽에 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움직여서 빙하가 건물을 움직여서?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간 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자동차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끌고 갔었어요. 아, 저게 실제 끌고 네. 가서 이빨에 끈 빙상이 물고 움직였다는 끌고 건 아니고. 아니 과학자들이 이빨에 끈 물고 끌고 적당히 해요 진짜. 이거는 이게 동영상이 따로 동영상이요? 네. 이게 캠프에서 이제 네.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캠프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캠프들이 좀 이제 생소하니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맨 뭔가요? 마지막에 네.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사실 쉽게 보실 수 없는. 저도 처음 봐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뭐야? 외부로 해줘. 동료인가 봐요? 외국 동료? 예. 그럼 운전을 지금 신장 학생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이거 다른 도로교통법 친구가 위반 하고 있어요. 스키드라고 여기서 탈 수 있는 하나 이동 수단이에요. 스키죠. 이게 지금 깃발 있는 거는 여기 참여국이에요. 참여국. 정중앙에 대한민국 여기 국기가 있다.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지금 보시는 빨간 텐트들이 우리가 자는 이제 숙소인데 저희는 약간 좀 호화 생활한 것 같아요. 저희 침대도 있었어요. 저희는. 와. 네. 저희는 이제 라꾸. 네. 간이 침대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동했었습니다. 그랬구나. 꽤 크다 돔이. 그러게요. 맞아요. 네. 요거는 뭔가요? 이거는 눈 샘플을 이게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얘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저 최상부 한 3m 정도로 진짜 사람이 다 눈을 직접 다 파가지고 근데 보면은 그냥 쉽겠다라고 보이지만 이 눈이 다져진 거라서 굉장히 밀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파고 이렇게 샘플링하는 모습이고 맨 왼쪽은 그렇고 이런 비유가 많지 말지. 팥빙수 먹으면 약간 물러 있으면 이거 잘 안 퍼지잖아요. 그냥 덩어리째 올라오고. 그거보다 더 밀도가 좀 강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삽으로 찍어도 잘 안 돼. 그 정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바람이 너무 센 상태에서 굳어버린 거라 가지고 거의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얼음 같은 느낌이 그냥 들 정도로. 땅을 판다는 느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오른쪽 이건 뭐예요? 맨 왼쪽부터 설명을 하면 왼쪽에 이제 양쪽으로 다 파고 중앙에는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쪽을 빛을 딱 차단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 저 오른쪽이 보이는 거죠. 차단을 하게 된 빛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딱 쏘지고 네. 그러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면 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러면 층이 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거의 안쪽에 요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느낌이냐? 내가 그린란드 빙상에 갇혀 있다라는 느낌. 아니 근데 이 네. 맨 오른쪽 저 색깔이랑 그림은 영화에서 자주 표현하는 색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매년 계절적으로 이제 온도도 달라지고 눈의 밀도도 달라지니까 이러한 변화가 이 눈층을 보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화살표 써도 돼요? 네. 여기 보면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제가 있었을 때 이례적으로 영상 1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통은 항상 이제 눈이 내리고 항상 영하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눈이 이제 영상 1도까지 돼서 표층에 이제 눈이 녹아서 물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표층 안에 들어가서 다시 굳어버려서 이렇게 암석 덩어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걸 좀 밝게 돼 있는 부분이 네, 많은 맞아요. 거죠, 약간 거죠. 돌덩이처럼 딱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이 내리고 얘네가 쌓여서 얼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밑에는 얼음인데 그 중간에 약간 얼음일 듯 말 듯한 데를 펀이라고 불러요. 다른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스노우라고 해서 얘네를 샘플링을 하면 스노우 피트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연대 측정할 때 내가 갔잖아요? 얘는 최근에 온 눈이지. 그러니까 내가 연대를 알 수 있어요. 올해 아니면 작년 눈이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대 측정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조군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준점이 될 수 네. 있는 걸로 잡고 그 다음에 아래로 쑥 들어간다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요거는 뭐? 이것도 영상에 아마 영상 있어요.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 캠프가 굉장히 특이하게 지어졌는데 눈을 파서 일종의 개미동굴처럼 만들어서 그 안에 과학기지를 만드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있나 봐요. 이게. 그런가? 시추하는 곳은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 땅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그 눈을 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사진으로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넘어가야겠어요. 뭘까? 네, 넘어가죠. 갑자기 궁금한 게 유서진은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도시에서 현장까지 갈 때 미군 공군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아. 공군기 안의 모습이에요. 되게 특이해서 이런 비행기를 처음 타봐가지고 와. 신기해서 찍어봤어요. 거의 그냥 무슨 항공기 뒤쪽에 그냥 탄 거 같은 그런. 예. 군용 군용 항공기죠. 진짜 시끄러워요. 예. 이건 캠프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아 이거 아까 그 이렇게 내려서 예. 꽂아가지고 했던 거 이게 옆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근데 사실 요거는 다큐멘터리에도 나와요. 맞아요. 1부, 2부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서. 근데 저 옆에 왼쪽에 보면은 다시요? 네. 왼쪽에 보면 저 초록색으로 나선이 있잖아요. 네. 저기가 뭐냐면 얼음을 이렇게 파고 들어갈 때 칼 날이 면으로 돼 있거든요. 어. 그럼 그거를 깨진 얼음을 칩이라고 해요. 얼음 칩. 왜 우리 칩 얘기할 때 걔네가 타고 올라오는 길인데 맞아요. 저 기술이 대단한 기술인 거지. 어. 저게 없으면 얘네가 얼어붙어가지고 안 빠져. 안 빠지는 거고. 저 길이 있으니까 얼음이 이렇게 잘 안 붙고 올라올 수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이런 것도 특허가 돼 있나? 다 돼 있지. 아, 진짜? 공학적으로. 아니, 따라하지도 못해요. 아 그냥 그래요? 몇 개국 못 만들어요. 맞아요. 아, 이거는 이제 샘플이 시추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빼는 모습을. 빼내고 있는 예.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건 여기에는 없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얼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순수해 보여. 사람들 그러고 있는 게. 진짜 순수해. 근데 진짜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도 제가 거의 시추 프로젝트 거의 끝판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진짜 1m 시추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 올라오면은 진짜 소리를 안 지를 수 없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네. 잠시 좀 설명해드리는 다큐멘터리도 나오는데 러슬 빙하라고 그린란드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깨지는 하나의 지역 중 하나이거든요. 저희가 그 현장을 가는 모습인데요. 사실 중요 관광지기도 해서 되게 많이 이뻐요, 사실은. 그래서 가면 네, 보면은 위치가 그린란드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여기. 있는 그 저 지역이고요. 저가 이제 찍은 이 모습이 이제 빙하가 깨진 모습인데 운 좋게도 사진 찍을 때 쾅 하고 깨져가지고 실제적으로 빙하 깨지는 거를 실제로 봤습니다.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네, 하고 이제 진짜 이 전체 동네가 쾅 하고 울리는데 예, 이 소리 잊고 싶지가 않아서 자주 일부러 떠올려요. 여기 근데 네. 요 바닥에 라인 그려져 있잖아. 이게 뭐예요? 이것도 빙하의 움직이는 흔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한번 확인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땅을 일부에서 땅을 봤다는 게 이렇게 네. 빙하가 스치고 갔다는 흔적들을 추적하고 연구를 하는 거를 이제 맞아요. 일부에서 보여준 거네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빙하는 계속 뭐 깨진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뭐 얼마큼 깨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맨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그림은 2003년도에 누군가 찍은 거고 그거 20년 뒤에 2023년도에 이제 찍은 아니 모습인데요. 여기 같은 사진 지역에서 찍은 정중앙에서 거예요. 요게 완전 네, 완전 보이는- 후퇴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정말 후퇴가 이제 정말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하나의 현장 사진이었어요. 그 빙하 3부작의 3부 보면 이렇게 각각의 그 탐험가들이 이전과 그다음에 현재를 찍어서 맞아요. 비교해 준 게 있는데 그게 더 충격적이라 그래야 되나?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빙하가 줄어들었다는데 이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뭔가 상실된 기분? 뭐 이런 게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이게 답니다. 정말. 아, 네. 네.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사진을 쭉 둘러봤고, 와,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 이제 과몰입 촬영해본 거. 이제 소감을 한번 얼음님은. 얼음님 저요? 두 번째잖아요, 저랑. 네. 과몰입 1편은 아무도 없이 저랑 이제 3명이서 네. 했었는데 네. 2편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들어주시니까 제가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어요. 좀 몸도 아프고 그랬는데 네, 좀 기운이 나고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용기가 납니다. 네, 제가 뭐, 네,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수까지. 그러니까 얼음님이 오늘 사실 저희 촬영하기 전에 제가 과질러 유튜브에 과학하다 커버린 사람들이라고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15번째 인터뷰까지 4시 반부터 저랑 같이 하고 밥 먹고 이제 저희 이제 과몰입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은 사실 유튜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존경할 정도로 너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뭐 조언도 마다하지 않으셔가지고 늘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고 싶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님이어가지고 향후에도 뭐 별다른 건강만 잘 유지하시면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박사님은 소감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빙하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다예요? 네. 아니 네. 신 박사님은 네. 저랑 이제 얼음님이랑 한 2022년에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하는 그런 어떤 수업이 있었어요. 그걸 다 수료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 축제장에서 맞아요. 진짜 한번 스치듯이 한번 인사를 네. 나눴고 오늘이 두 번째 만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는 두 번째 뵙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저 사이버 친구. 네,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톡으로는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오랜만도 아니지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깊게 대화 나누는 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촬영 사실 어려웠을 텐데 네. 제 덕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 덕분이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러죠?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네. 반항을 하고 그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네. 다음번에도 또 네. 빙하와 관련된 아니면 또 이런 쪽 전문가로서 제가 네. 또 요청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과질러의 과몰입 콘텐츠는 앞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영화나 아니면 시리즈물을 보고 나서 어떤 콘텐츠든 간에 과학적으로 한번 몰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콘텐츠 이제 계속 찍을 거고요. 벌써 한 20분 가까이 이 오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고 제가 너무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우세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저희 마무리하는 거 알죠? 네. 네. 신주영 박사 아세요? 아니요. 모르세요? 저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요. 네. 오늘도 내일도 과학으로 즐거우시길 바란다고 과질과질. 과질과질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늘도 내일도 과질과질 이러면 돼요. 오늘도 역겹죠? 할 때마다 좀 힘들어요. 힘들죠? 많이 힘든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자, 한번 오늘도 가져가야지. 해보도록 네,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과질러의 과몰입 콘텐츠 어떠셨는지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오늘도 내일도 과질과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